먼저 데이터 거래 관련된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 교수님께 일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견해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주체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좀 법리상 확립돼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냐고 정책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약 거래하고 활용한다면 수익 배분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느냐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질문을 먼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확립할 거냐는 제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 주체에게 지금 갖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넘어서는 어떤 재산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 정보를 기입하고 기록한 주로는 이제 기업 측이죠. 그쪽에게 어떤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안인데요. 실제 이 안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 주체인 현재로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의해서 일정한 통제 권한이 부여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더 확보가 되는 것은 어떠한 사정으로 그 정보가 내 손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수익까지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거여서 결과적으로는 거래 비용과 활용만 놓고 보면 코스트를 약간 늘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꼭 필요하냐는 얘기는 저는 그 점은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별개로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형적으로 이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종류의 우려에서 비롯된 정보 주체의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의미들은 있고요. 반대로 데이터를 기입하는 측, 데이터를 코딩하는 측, 기업이나 이런 쪽의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역시 지금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충분한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산출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 주체가 있다면 정보 주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활동들이 결합이 돼서 결국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 다시 활용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상당히 복잡한 가치 사슬 안에서 앞단계에서부터 위치해서 점점 가치가 실현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이 관여하지만 그 데이터가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 모델이 바람직할까에 관해서 사실 굉장히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하나의 방법은 이 데이터의 수익 배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의 논의는 그렇게 되가면 이제 데이터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사회가 상실하게 됐고 올바른 사회 균형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반대로 오히려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수익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신탁 구조 같은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쪽의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 답변 겸 마무리 코멘트 겸 답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금효 연구원님은 지금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기업이 펀딩하는 또는 산업계가 펀딩하는 학교의 연구나 산업협력 그런 프로젝트도 사업적 목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답변해 주시면서 마무리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대열 연구원님은 혹시 커버 못했던 질문 중에 또 좀 답변을 하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 있으면 마무리 코멘트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학수 교수님께서도 그 외에 종합적인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을 보게 된다면 어떤 연구가 산업적 목적인지 연구는 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야 하는 문제지 사실 연구의 재원이나 주체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의 주체에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업적 목적의 연구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질문의 진정한 의도는 아마도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학적 연구에 해당돼서 감염정보의 처리 요건, 목적 요건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연구의 주체나 아니면은 연구 재원, 아니면 연구 목적만으로 이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는 어떤 주체나 아니면은 그 연구 목적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학적 연구라는 의미로부터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라고 말할 때 과학적 방법론에서 그러한 연구 목적이나 주체, 재원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에 일단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주장하고 논의하고자 했던 것은 이 과학적 연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 과학적 연구 기존 연구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해왔던 어떤 윤리적 기준들, 뭐 예컨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 주체와의 어떤 소통을 더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8조의 4, 감염정보 처리 관련한 제28조의 4에서 보안,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의 형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 그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영상 감염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예 영상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감염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 그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감염처리 방법,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어떤 일종의 대응 방법, 함수에 집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노이즈를 추가하는 형태로 감염을 만들면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정보 결합의 절차가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하위 법령 그리고 고시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만 이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도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사견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염정보 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를 통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사례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관련된 그 결합에 관련된 관리적, 기술적 공조치를 어떻게 취할지를 고민해서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마침 이게 딱 마무리하기 좋은 질문일 것 같아서요. 개정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연구 방향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냐라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뭐 저가 이 분야에 매우 대가는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한때는 좀 더 이제 기본적인 개념 내지 근본적인 문제 조금 더 이제 문제에 초점이 갔었다면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결합의 의미는 뭐냐 그렇다면 영상 정보랑 다른 예를 들어 음성 정보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의 결합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때 적절한 통제 장치는 무엇이냐라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제 문제 초점이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이 정도를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셨고 지금 시간 관계상 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질문들의 상당 부분은 또 대답 내지는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고 편한 세팅이었으면 훨씬 더 많은 질문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논의가 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영상 정보에 관해서도 얘기가 약간 나왔습니다만 영상 정보의 비식별 처리는 뭐냐, 감염 처리는 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뭐 그 병원 영상의학과 같은 데는 이제 다이컴이라고 불리는 표준이 일부 쓰이고 있죠. DICOM.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메타데이터에 관한 감염 처리는 어떻게 할 거고, 실제 영상 부분에 대한 감염 처리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앞으로 논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는 기업 내에서 결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GDPR에서 감염 처리가 언급된 맥락과 우리 법에서 언급된 맥락은 굉장히 다릅니다. GDPR에서는 감염 처리를 이제 안전장치의 한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법은 그거하고 좀 다른 형태로 뭐 감염 처리가 되면 이러이러한 용도로 활용하는 걸 허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기업 안에서 애초에 A 목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데이터를 모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B라는 목적으로 모았는데 감염 처리를 한다는 이런 걸 합쳐도 되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 있을 건데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잠깐 언급이 된 믿을 수 있는 제3자, Trusted Third Party (TTP라고) 줄여서 불리는 그런 그 기능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 거냐 그런 거에 관해서 당연히 그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고 반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이 너무 복잡하다. 또 그 제일 속편한 거는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제일 속편한 거죠. 그래서 요런 요소들이 있고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주고 그 체크리스트를 딱 충족을 하면 우리는 법상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한편 우리가 말씀 오늘 드린 것 같이 이게 그 이리적인 답을 낼 수가 없고 오히려 개별 상황 따라 맥락에 따라 답이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 이게 유니폼한 뭐 한 가지 방식 또는 한 가지 답이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이고요. 그러면 그 개별 상황 따라 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답답한 답일 수 있는데 그게 의미 있는 답이 되려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테일이 결국은 중요해지는 거고요. 디테일을 고민하면서 이제 노하우와 관행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노력. 그래서 이게 일필휘지가 한꺼번에 뭐 답이 딱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 한 단계 도약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단계 차근차근 넘어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과정일 것이다.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까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 대신해서 그 연구진에게 다음 주에 이제 그 또 우리가 회람할 이슈 페이퍼에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그 저 질문들을 고려하셔서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시티브는 앞으로도 이런 웨비나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고 또 이벤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